이어서 240쪽에 보면은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야지만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어느 게 좋은지를 비교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처리율이 얼마나 높으냐, 반환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리느냐, 대기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리느냐, 반응 시간, 요 반환 여기 얼마나 짧게 걸리느냐, 요걸 가지고 프로세스 사용률, 처리율, 반환 시간, 대기 시간, 반응 시간 가지고 실제 어떤 알고리즘이 좋다, 어떤 알고리즘이 나쁘다 라고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처리율은 뭐고, 반항 시간은 뭐고, 대기 시간은 뭐냐, 여기. 자, 프로세스가 이게 도착을 했어요. 그쵸? 도착을 했는데, 쉴 때, 실행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있죠? 여기가 실행 시간이잖아요. 그죠? 왔다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 와서, CPU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내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 대기 시간. 자, 그리고 실제 CPU를 들어와가지고 CPU를 계속 가서 사용하는 시간, 이거를 CPU를 사용하는 시간, 이거 실행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은 뭐냐면은, 응답 시간은 내가 뭔가를 실행을 했는데 첫 번째 어떤 결과값이 나와. 첫 번째, 그때가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시간은 내가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여기 끝날 때까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 그래요. 반환 시간.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로세스 1이 요때 도착을 해서 요때 끝났어. 프로세스 2는 요때 도착을 했는데 CPU를 요때부터 실행을 했어. 프로세스 3는 요때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어. 프로세스 3도. 근데 여기부터 실제 사용을 해서 끝났어. 그러면은 프로세스 1은 실제 대기 시간은 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요때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다 자기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죠? 이거를 프로세스 1의 반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3개가 도착했으니까 프로세스 2의 반환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세스 2의 반환 시간이니까 이게 반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3의 반환 시간은 이때 도착해서 이때 끝났으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네, 여기에 프로세스 1, 2, 3가 동시에 도착해서 1, 2, 3 순으로 실행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반환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프로세스 1은 오자마자 실행이 됐으니까 대기 시간이 빵이 되겠죠? 프로세스 2는 이만큼 대기해가지고 실행한 거죠? 프로세스 3는 이만큼 대기하고 실행한 거죠? 그래서 요걸 대기 시간. 네. 요거를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은 실제 내가 프로세스를 실행해가지고 CPU를 사용할 때까지 걸린 시간. CPU를 처음 시행할 때까지.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실제 마우스 클릭, 명령어를 실행해가지고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케줄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고, 이제부터는 242쪽 다양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 있는지, 그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준인 대기 시간과 반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게 선입선처리 알고리즘입니다. 이 선입선처리 알고리즘은요, 알고리즘 중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놈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FC, FS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단순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FC, F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B4라고도 얘기해요. B4,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큐에 들어간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입, 선처리 알고리즘은 일괄 처리, 배치 처리 아시죠? 맨 뭔가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자기가 혼자 작업하는 거. 이런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데, 지금처럼 온라인 시스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서버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입선처리처럼 누가 CPU를 하나 탁 할당을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못 쓰게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빠른 응답을 요하는 대화식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 선입선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 선입선처리 시스템에 거기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비선점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선점. 이렇게 써놓냐면은 FCFS 방식이든 뭐든 다른 알고리즘이든 기사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알고리즘 중에서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고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FC, FS 기회가 나온다고요. 그럼 요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선점이냐 선점이냐 요거 가지고 기사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써놓고, 이제 이 선입선처리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비퍼 알고리즘인데, 이 선입선처리 알고리즘도 원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여기 Q가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온 놈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있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세스 1, 얘가 프로세스 2, 얘가 프로세스 3, 여기 프로세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 들어와서 프로세스를 다 작업을 끝나고 다 종료돼. 그냥 얘는 다시 가는 거 없어. 그냥 두 번째 프로세스가 와서 실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종료되고, 자, 세 번째 프로세스가 와서 사용하고 종료되고, 네 번째 프로세스가 와서 사용하고 종료되고,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이게 선입선처리 프로세스 비선점 방식이다. 한번 작업하면은 절대 사용하지 못,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비선점 선입선처리 스케줄링을 이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을 알아보는 건데요.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실제 주어진 건 요겁니다. 선입선처리 FC, FS 스케줄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 선입선처리 알고리즘으로 요걸 처리했을 때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이게 기사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보시면은 요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프로세스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도착해서 실행 시간이 10초 걸리는 거야. 얘는 1초 후에 도착을 했는데 28초가 걸리는 작업이야. 프로세스 3는 2초 후에 도착했는데 실제 작업하는데 6초가 걸리는 거야. 프로세스 4는 3초 후에 도착했는데 작업하는데 4초가 걸리는 프로세스야. 그러니까 프로세스 5는 4초 후에 도착했는데 작업하는데 14초가 걸리는 거예요. 요랬을 때
평균 반환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건데, 실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프로세스 P1이라고 하는 놈은 예? 지금 도착했어. 지금 도착했는데 몇 초가 걸려? 10초가 걸려. 10초 걸리는 작업이야. 근데 프로세스 2라는 놈은 1초 후에 도착했어. 1초 후에 도착했는데 얘는 얼마가 걸려? 28초가 걸려. 이만큼 되겠네요. 그죠? 28초.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라고 하는 놈은 6초가 걸려. 이만큼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 그 다음에 프로세스 4는 3초 후에 도착했어요. 이때 도착한 거죠? 그런데 실제 4초밖에 안 걸려. 이만큼 걸리겠죠. 그죠? 네, 프로세스 5는 4초 후에 도착했어. 4초 후에 도착했는데 몇 초 걸려? 14초가 걸려. 이렇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림이 요런 그림이야. 이렇게 도착한 그림이야. 도착한 거는 0초, 1초, 2초, 3초, 4초지만 이 도착했다고 얘가 프로세스 1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럼 얘는 언제 써야 돼요? 얘는 요 끝나고 나서 요때 써야 되겠죠. 선입 선처리를 했으니까 P1이 끝나고 나면 P2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P2가 끝나고 나면 P3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P3가 끝나고 나면 P4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P4가 끝나면 P5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런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를 뭐라 그래? 간트 차트라 그래요. 간트 차트. 선입 선처리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P1이 실행이 되겠죠. 먼저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P1이 0부터 몇 초까지? 10초까지 이렇게 CPU를 사용하는 겁니다. CPU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한 P2가 프로세스를 실행하겠죠. 그러면 요 10초부터 시작해서 얘는 실행 시간이 몇 초라 했어? 28초라 그랬죠. 그럼 10초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38초에 끝나겠죠. 이렇게. 네, P2는 이렇게 끝난다고. 그 다음에 선입 선처를 했으니까 P3가 세 번째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는데 얘는 그럼 언제 실행할 수 있어요? P2가 끝난 요 시점 38초 후부터 실행할 수 있겠죠. 얘는 몇 초 동안 실행을 해요? 6초 동안 실행하니까 이렇게 44초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P4는 44초 끝나고 나면은 몇 초 동안 실행해요? 여기 4초 동안 실행해야 되니까 48초에 끝나겠죠. 이렇게. P5는 48초 끝난 다음부터 몇 초 동안 작업을 해야 돼? 14초 동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때 62초에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준비 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지문이 나오게면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간트 차트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간트 차트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 프로세스에 대한 반환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반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P1 같은 경우는 반환 시간이 얼마예요? 10초가 되겠죠. 끝난 시간이 10초인데 0초에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10에서 0을 빼면 0이 10이 되겠죠. 이렇게. P2는 38초에 끝났죠. 여기에 38초에 끝났어요. 여기. 그죠? 38초. 그런데 언제 도착했어? 1초에 도착했어. 그래서 38에서 2를 빼서 37초가 반환 시간이 되겠죠. 자, P3는 몇 초에 끝났어요? 44초에 끝났어요. 그쵸? 이렇게 44초에. 언제 도착했어? 2초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44에서 2초를 뺀 42초가 되겠죠. P4는 48초에 끝났어. 48초 이렇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45초가 반환 시간이 되는 거죠. P5는 언제예요?
P5는 62초에 끝났어. 그렇죠. 이렇게 62초 이렇게. 언제 도착했어요? 4초에 도착했죠. 4초에 도착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58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7초, 42초, 45초, 58초, 10초. 왜 발생하는지 알겠죠? 이 시간을 정확하게 뽑은 다음에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예, 10, 37, 42, 45, 58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그럼 평균 반환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 반환 시간은 얼마다? 38.4초다.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진도 못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 시간은 뭐예요? 내가 도착해서 CPU를 사용할 때까지 걸린 시간. 프로세스 1은 도착하자마자 CPU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얼마?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P2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부터 썼어? 10초에 썼죠. 10초에 CPU를 처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 시간은 몇 초야? 1초죠. 이렇게. 그래서 대기 시간은 얼마다? 9초다. P3는 38초에 CPU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 시간이 몇 초? 여기. 도착 시간이 2초. 그래서 36초. P4는 실제 CPU 사용은 44초. 그런데 도착 시간이 3초. 그래서 41초. P5는 48초에 CPU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착이 4초다 보니까 44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9, 36, 41, 44 이렇게 해서 나누기 5를 했더니 26초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선입선처리 Q에 이렇게 프로세스가 도착했습니다. 평균 반환 시간과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못 구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거 못 구하면요 안 돼요. 이건 완전 산수입니다. 산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드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기사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프로세스가 그 전에 거는 P1, P2, P3 이렇게 도착 시간이었는데 이게 도착 시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P3가 먼저 도착했고 P1이 두 번째, P4가 세 번째, P5가 네 번째, P2가 다섯 번째 이렇게 도착했다고 하게 되면은 간트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려지냐고요? 일단 선처리라 했잖아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0부터 6까지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P1이 두 번째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6에서부터 10초를 사용해야 되니까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4초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4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14초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P2가 들어왔으니까 28초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트 차트를 그리죠. 이 간트 차트를 그려서 여기서 실제 이렇게 반환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P1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요? 여기 16에서 2를 빼서 15가 되고 P2는 62에서 4를 빼서 58이 되고 P3는 6초에서 0을 빼서 6이 되고 P4는 20에서 2를 빼서 18이 되고 P5는 34에서 3을 빼서 31이 되고 그래서 평균 반환 시간이 25.6이 되고 평균 대기 시간 보세요. 여기 대기 시간을 보면
대기 시간 P1 같은 경우는 실제 6초에서 CPU를 썼는데 1초 후에 도착했으니까 5가 되는 거고, P2 같은 경우는 34초에 CPU를 썼는데 4초 후에 도착했으니까 30이 되는 거고, P3는 대기 시간이 없는 거고, P4는 16에서 C에서 14가 되는 거고, P5는 20에서 3이 돼서 17이 되는 거고, 평균 대기 시간이 13.2초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평균 대기 시간이 26초하고 반환 시간이 38.4초예요. 38.4, 26. 이 순서가 도착 시간만 조금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아까 38. 이게 38.4, 그쵸? 38.4. 얘는 얼마? 26 이랬죠, 그쵸? 26. 그런데 여기 도착 시간 순서만 조금 바꿨더니 어떻게 돼? 25.6, 13.2. 얘는 거의 반으로 줄어드네, 대기 시간.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쵸?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작업 시간이 긴 게 뒤로 배치가 되고 작업 시간이 짧은 게 앞으로 배치가 되면은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이 무지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프로세서 중심의 프로세스가 있고 입출력 중심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이 프로세서 중심의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여기 요게 CPU를 오래 사용하는 게 있으면은 얘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짧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프로세스 중심의 프로세서가 할당받아 실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어야 된다. 입출력 장치는 비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 입출력 장치에 있으면 실제 CPU가 계속 놀고 있어야 되고, 이 프로세서 중심의 프로세스가 마치고 입출력 장치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비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걸 갖다 이제 호의 효과라고 해요. 호의 효과. 호의 효과는 뭐? 프로세스 중심의 프로세스 하나가 프로세스를 떠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걸 기다리는 걸 갖다 호의 효과를 해요. 호의 효과.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호의 효과는 긴 작업을 수행하느라고 짧은 작업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는 거 먼저 풀어라. 모르는 건 나중에 풀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는 건 뭐예요? 짧게 바로 내가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건 뭐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긴 프로세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하고 긴 프로세스를 나중에 처리하면 점수를 잘 맞는다. 점수를 잘 맞는다는 건 컴퓨터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그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선입 선처리 스케줄링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뭐예요? 스케줄링 이해와 구현이 단순하다. 그렇겠죠. 준비큐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기하 없는 공정한 정책이다. 기하. 배고픈 상태가 없는 공정한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처리율이 높다. 실제 뭐 처리율이라는 거는 CPU를 쓴다는 얘기예요. CPU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럽트 걸려갖고 다른 걸 바꾸고 이렇지 않으니까 처리율이 높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비선점식이므로 대화식 프로세스는 적합하지 않다. 대화식, 그렇죠? 장기 실행 프로세스 뒤에 작업들을 배치시키면은 점수가 거의 최악이 나온다, 그렇죠? 긴 프로세스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
짧은 프로세스가 대기 시간이 길어져 호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선입선출 스케줄링의 장단점. 이어서 11주차 과제물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과제물, 일단 스케줄링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단기, 중기, 장기 스케줄링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호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준비 큐에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프로세스 1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도착 시간은 0에서부터 4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실행 시간이 P1은 30초, P2는 15초, 10초, 20초, 5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FCFS First Come First Served 알고리즘 있죠? 평균 반환 시간과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스케줄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FCFS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FCFS는 비선점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단순한 알고리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간트 차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대기시간, 평균 반환시간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사시험 문제 한두 문제는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산수 문제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해서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복잡한 선점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